안녕하세요. BTBS의 제입니다. 최근에 카페에 재밌는 질문이 올라와서 그것을 한번 공유해볼까 합니다. 사실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고 많이들 안 된다고 알고 계셨던 그런 질문이었는데요. 그것은 한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캐나다에 가져올 수 있을까요? 라는 질문이었습니다.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보, 그러니까 카더라 정보로는 안 된다가 정답입니다. 그래서 보통 우리는 한국에 있는 자동차를 처분하고 캐나다에 와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깊게 찾아본 그 내용을 공유해 보겠습니다.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더라 정보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럼 역시나 캐나다 공식 문서를 봐야겠죠? 여기에서 우리는 미국과 멕시코가 아닌 나라에서 차량을 수입하기, 이곳을 클릭해서 해당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. 이곳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. 한글로 살짝 바꿔보겠습니다. 15년 또는 15년 이상 된 버스가 아닌 차량으로 Motor Vehicle Safety Act를 만족해야 한다. 이 Motor Vehicle Safety Act를 잠시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. 보시다시피 단순히 한 개의 페이지가 아니라 여러 개의 또 다른 규칙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엄청 복잡합니다. 일반인이 일일이 확인할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체크해야 합니다. 돌아와서 해당 버스는 1971년 1월에 생산되었어야 한다. 일반 자동차가 아닌 모바일 홈 또는 오토바이 옆에 붙이는 그런 승객용 자리 같은 것들은 가능하다. 수입하려는 차는 반드시 캐나다 스탠다드를 준수해야 하고 제조사로부터 바로 구입을 했어야 한다. 또 수입자는 수입 전에 트랜스포트 캐나다로부터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. 캐나다에서 구매한 차량을 외국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들고 오는 경우에도 반드시 캐나다 스탠다드를 준수해야 하고 외국으로 차량을 가져갔을 때랑 다시 들고 올 때의 차량 주인이 바뀐 경우 트랜스포트 캐나다로부터 승인을 반드시 미리 받아야 합니다. 미국 기준을 맞춘 차량이어도 동일하게 트랜스포트 캐나다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이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한국에서 캐나다로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아니, 한다 해도 쉬운 일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이 모든 기준을 다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. 그것은 바로 아까 첫 페이지에서 Temporary Importing Vehicle이라는 곳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. 여기서 보면 비지터, 학생, 임시 거주자들을 위한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을 클릭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중에서 우리에게 맞는 건 첫 번째 비지터 또는 임시 거주자 부분이겠네요. 와, 처음부터 엄청 임팩트 있는 내용이 첫 줄에 탁 나옵니다. 비지터 또는 임시 거주자는 캐나다 기준을 맞출 필요가 없다. 대신 자신만 운전을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워크 퍼밋 또는 학생 비자도 자동차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써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그 내용도 써 있는데요. 만약 캐나다 내에서 거주 스테이터스가 변경이 될 경우 더 이상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. 이곳에서는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영주권자 신분으로 변경이 되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아래에 관련 내용이 나오거든요. 그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이렇게 차량을 가져올 경우에 제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첫째, 캐나다에서 해당 차량을 판매 또는 폐차할 수 없습니다. 둘째, 여러분이 캐나다 내 거주하는 기간에만 해당 차량도 캐나다에 있을 수 있습니다. 즉, 캐나다 내 거주 기간이 연장이 되면 차량 거주 기간도 연장이 되고 여러분이 캐나다를 떠나시게 되면 자동차도 반드시 함께 떠나야 한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신분이 임시 거주자에서 영주권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이럴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네요. 일단 자동차가 캐나다 스탠다드에 부합해서 수입이 가능한 차량이었다면 CBSA에 신고를 하고 수입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. 수입 절차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.
만약 캐나다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차량이라면 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을 캐나다에서 내보내거나 파기를 해야 합니다.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 질문 내용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. 한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캐나다에 가져올 수 있을까? 이 질문을 과연 한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캐나다에 가져오는 게 좋을까요? 제가 단점을 좀 나열해 볼 테니까요. 이러한 단점에도 여러분들이 차를 가져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, 배송비가 약 1,000만원 정도 듭니다. 이거는 예상 비용을 제가 한번 임의로 뽑아 본 건데요.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계산기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.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모든 것을 진행할 경우에 드는 금액이고, 물론 여기에서 약간은 당장에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으니까 조금은 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아직도 비싼 금액인 것은 사실입니다. 두 번째, 자동차 보험이 고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일단 일반적인 경우에도 새로운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료를 좀 높게 지불해야 하는데요. 이렇게 해외에서 수입된 차량이고 또 캐나다 스탠다드에 맞추었는지 안 맞췄는지 알 수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도 더 높은 금액을 보험료로 내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. 이것은 보험사와 한번 상의해 보셔서 정확한 금액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, 캐나다를 떠나시든 영주권을 받게 되시든 결국 차량은 다시 한번 캐나다 표준에 맞는지 체크 받으셔야 합니다. 자신의 비자 상태에 따라서 캐나다 밖으로 다시 보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차후에 CBSA에 등록을 하셔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하시기에는 꽤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을 빌려야 하고 그때마다 아마 수수료를 내셔야 할 겁니다. 이 단점들보다도 캐나다에 자신이 사용하던 자동차를 가져오시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되어지시면 그때 캐나다로 자신의 차량을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공유한 이 정보가 캐나다에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